안녕하세요. 연결소입니다. 현재 시각 일요일 오전 9시 57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죠. 주말간에 관세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가 현대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당장 월요일장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궁금해하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 왜냐? 그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변화한 부분들이 거의 없단 말이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했을 때 트럼프 정부에서 그동안에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15%에 대한 이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부과해 왔다라고 한다면 이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있었죠. 근데 15%에서 그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0%로 가야 맞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보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부과를 했단 말이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해서 10%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부과를 했고요. 행정명령 서명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졌다. 24일부터 150일 동안 유지가 가능하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10%가 아니라 15%로 이 관세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상호 관세에서 보편 관세로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나라에 부과해 있던 이러한 부분들은 15%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래도 이 자동차 관세는 어떻습니까?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는 무역 확장법에 근거해서 관세를 부과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은 기존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이 보편 관세 같은 경우는 임시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이 122조에 따른 이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이 자동차 관세에 부과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제외가 된다라고 또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는 15%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관세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돈의 흐름, 그동안에 이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이 어떠한 물량 변화를 가져갈 것인가.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 관세에 대한 이 변동성이 없지만 이들이 또 이 이슈를 가지고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월요일장 시초가에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외인들의 이 포지션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통한 외인들의 이 물량 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34만 주가량의 이 물량이 이탈했다 보니까 또다시 상승을 제한시키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죠. 자,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할 거는 이런 거예요. 최근에 외인들의 엄청난 물량이 이탈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을 만들고 있었지만 결론은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매도세로 일관됐던 외인들의 물량이 54만 주가량의 물량이 들어왔고 8만 4천 주, 9,800주가량의 물량이 이탈했지만 또다시 그 이상의 12만 주가량의 물량이 들어왔고 또 금요일장에 34만 주가량 물량이 이탈했지만 월요일장에서 오히려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이런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대기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일전에 IR에 대한 이 일정에 대한 이 공시가 있었고요. 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 기관 투자자가 아니고 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된단 말이야. 보시면 아시아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유럽에서는 3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 후원 기간을 봤을 때는 한국투자증권 쪽에서 좀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이후에 해외 기관 투자자로 대상을 해서 진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비전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광고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이뤄지면서 다시 한번 빠르게 외인들의 이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이런 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외인들의 물량이 이탈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기보다도 최근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외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이탈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본다고 하더라도 공매도 물량이 최근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만큼은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이상의 하락은 제한되는 움직여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구간들이 우리에게 기회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급등 이런 움직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윗구간에 했던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구간을
올렸던 이 물량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소화하는 움직임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상승과 조정 안에서의 이 패턴 안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러면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으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이들의 물량 변화를 체크하면서 우리가 매수와 이 매도 타점들을 잡고 나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남아있는 이 공매도 잔고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좀 잠깐 보여드려 볼 텐데, 최근에 284만 주까지 급증했던 이 공매도 잔고가 지금 어때요? 이 박스권 안에서 이 변동성을 만들면서 247만 주까지 축소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이 변동선에서 공매도를 계속해서 치는 게 아니라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이들도 빠르게 남아있는 이 공매도 잔고를 갚아나가는 이 쇼커버 물량이 좀 유입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들이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더욱더 손실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 공매도라는 게 결과로 미리 매도를 하고 나중에 이 물량을 갚는다라고 했을 때 결론은 고점에서 미리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지만이 수익 볼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하락해야지만이 수익 볼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안에서 더 이상의 하락이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나서 쇼커버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247만 주가량의 이 잔고도 더 이상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매수 전환될 수 있는 이 매수 대기 물량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재료들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고 했을 때 보시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로봇에 대한 일정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RMAC에 대한 투자 구조 발표에 대한 일정과 그리고 2분기에 로봇 공장에 대한 SDV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발표, 그리고 3분기에는 전고체 배터리, 이 로봇 배터리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 4분기에는 이 로보택시 관련해서도 이런 일정이 대기 중에 있고, 이 테슬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옵티머스 관련해서 이런 일정들이 또 순차적으로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토대로 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리고 이 재료가 확인된다고 했을 때 이 쇼커버 물량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으로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당장의 월요일장 굉장히 중요하다. 이들의 포지션이 변할 수 있는 일정들, 특히나 이 관세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또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외인들의 엄청난 이 물량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손 놓고 있지 마시고 미리 여러분께서 준비를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010-2128-8840 번호로 현대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대응이 필요한 시점 왔을 때 전부 다 여러분께 얼마 원, 자 비중까지 적어가지고 문자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현대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이런 외인들의 포지션과 이 공매도 잔고에 대한 이 물량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매일같이 체크하면서 여러분께 대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자, 자료까지도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가지고 문자로 공유를 드릴 테니까 현대라고 두 글자 남겨놓고 나서 꼭 한 번씩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 있고요. 손 놓고 있다가 또 여러분들 이런 자리들 대응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이런 겁니다. 어떤 종목인 간의 상승 과정 안에서 이 표면 이런 이 파동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이런 되돌아가는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사자마자 손실 봐가지고 고통받고, 누군가는 이 되돌아가는 자리에서 매수해가지고 불안하지 않고 수익률을 극대화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외인들과 함께 이 되돌아가는 확률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률을 극대화해가는 이 대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다는 거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상승과 조정, 이 상승과 조정 이 패턴에서 움직임을 가져갔고, 우리가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손 놓고 있다가 실수할 게 아니라 이런 구간 안에서의 이런 대응들, 이런 자리들에서 대응을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게끔 함께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잠시만요.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 계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으실까 미리 여러분께 요청을 하셔야, 자, 내일 당장의 시초가에 또 이런 포지션을 보고 나서 대응을 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 분봉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현대차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때라도 좀
현대차 팔아가지고 삼성전자를 샀어야 되는데 이런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런 변동성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이 가능했단 말이야. 이 변동성만 하더라도 46만 원에서 52만 원까지 10% 이상의 변동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 몇 차례만 반복해서 대응을 해도 수십 퍼센트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대응이 가능했겠죠. 이들은 이런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저점과 고점에서 이런 매수 매도를 반복하기 위한 의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가기 위한 매수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들처럼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이런 투자하기는 어렵겠지만 고점과 저점에서 비중 조절을 토대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이런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남들 10% 수익 볼 거 30% 이상의 수익을 30% 수익 볼 거 10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이런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개인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나서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변동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시간으로 외인들의 포지션을 확인하고 나서 이런 대응들을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 함께 할 테니까 미리 여러분께서 자 현대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확인하고서 도움을 드릴 거고요. 전부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내일장에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라이브 방송도 함께 좀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링크까지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현대라고 남겨놓으시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대응을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내일 또 영상을 토대로 찾아뵐 테니까 내일도 꼭 확인하시고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